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자 세력을 넓혀가다 사세기 무렵 서로 영토를 마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세력들은 삼국의 국가 체제 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유역에 자리 잡은 가야는 좀 달랐습니다. 가야는 삼국과 비슷한 시기에 생겨나서 6세기 중반부터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가야는 삼국이 벌이던 치열한 영토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삼국유사에는 가야의 건국신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야는 초기에 왕이 따로 없고 여러 촌락으로 나뉘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금으로 만든 상자가 붉은 보자기에 쌓여 내려왔습니다. 상자에는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는데 알에서 태어난 6아이는 저마다 6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알에서 나온 수로는 가장 힘센 금관 과야의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야의 건국신화에도 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6개씩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알이 나올까요? 가야는 변환의 12개의 작은 나라들이 연맹체를 이루다가 점차 6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금강과야가 중심이 되어 6나라를 이끌었지만 완전히 통일을 이루어서 고대 국가로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국신화에도 6개의 알이 등장해 각 나라와 왕의 권위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야 연맹체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야의 음악가 우룩은 중국의 악기를 바탕으로 줄이 12개의 악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악기가 바로 가야금입니다. 우룩은 가야금으로 12 작은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야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독립적으로 세력을 떨쳤으며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권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가야는 크게 산악지역인 북부와 평야와 바다가 펼쳐지는 남부로 나뉩니다. 북부 지역에는 철광석 광산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가야는 변환 때부터 철기 도구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남부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고 해산물도 풍성했습니다. 또 바닷길을 따라 멀리 일본과 중국까지 진출해 활발히 무역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배층은 제법 많은 재산을 쌓았으며 갖가지 귀금속과 장신구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가야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양쪽의 힘 관계에 따라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백제와 손을 잡고 세력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신라와 힘을 합쳐 백제에 맞섰습니다. 이런 외교 정책은 한동안 효과를 보았으며 무역 활동을 북돋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삼국과는 달리 하나의 나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가야는 결국 562년 신라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